받고 더 잘해라 하는 피드백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더 잘하라고 주고받는 대화인데 그 바위에 그냥 내가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쪼개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의 말마음 상담소예요. 이곳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타인의 평가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요. 누군가에게 피드백할 때 유의할 점 영상 2개를 준비해드렸는데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37, 38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순간 우리도 Dildora 씨, 마이크 어, 봐. 이거 아니다. 고쳐. 바꿔.
자, 시작합시다. 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더 하니까, 아, 많이 힘드시죠? 힘을 내세요. 자, 마지막 읽기 시간인데요. 읽기 시간에는 주제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찾기.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는 거죠.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짜로 중요한 말 또는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요거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러나 다음에 있다고 앞에서도 설명했죠.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요. 저는 간단하게 but 뒤에 있다. 요거 뒤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좀 봅시다. 소행성. 아주 작은, 작다라는 뜻이죠. 작은 플래닛에 그런 소행성에는 광물이 많이 있습니다. 광물이. 그래서 이 광물을 연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에는 천문학적인이라고 했는데, 이 천문학이라는 것은, 천문학. 천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천문이 뭐냐면, 뭐,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우주를 연구하는 거죠. 우주, 스페이스. 자, 근데 이 천문학을 연구할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큰 숫자가 나옵니다. 큰 숫자, 그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큰 숫자를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부자가 있어. 부자 누가 있어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라는 거는 아주 아주 큰 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천문학이 이런 말로 쓰인 게 아니라 아주 큰 가치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가치. 아주 비싼 거예요. 아주 비싼.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광물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소행성에 있는 광물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 시료라는 건 샘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샘플. 채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소행성 탐사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행성 탐사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 시츄에이션, 팩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지만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즘은 노력을 안 하고 있네.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 이 말을 진짜로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지만 다음에 나온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 개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개발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다?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뭐야? 중요한 말이라기보다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야, 노력하자. 빨리 투자하자. 개발하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진짜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글에서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경기 침체에 빠지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거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진다. 불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경기. 요즘이죠.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려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안 쓴다. 돈을 안 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선생님,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해 생산과 고용이 줄 수밖에 없고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해진 사람들은 더욱 소비를 줄여 전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개인 차원에서 저축이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요게요. 이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길게 설명한 겁니다. 그죠? 길게 설명하는 거.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런데 다음에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이 있는데 양말이 펑크가 났어요. 펑크. 구멍이 뚫렸죠. 구멍이 뚫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꼬매가지고 씁니다. 꼬매가지고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말을 안 사죠. 양말을 안 산다. 안 산다. 사는 것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안 팔리죠.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러면은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회사, 공장에서는 사람이 필요 없죠?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fire.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해요. 그러면 이 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돈을 못 벌죠. 돈이 없어요. 그럼 양말을 안 사요. 그럼 안 팔려요. 안 만들어. 해고당해. 돈이 없어.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계속된다. 자, 그러면 반대를 얘기해 봅시다. 요거를요. 양말이 펑크가 났네? 버려. 버려요. 그럼 양말을 사죠. 양말을 산다. 그죠? 팔린다. 만든다. 그러면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고용을 하죠. hire. 그죠? hire. 그러면은 돈이 생기죠. 돈이 생기면 양말을 사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선순환이라고. 선순환.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소비를 해줘야 된다. 소비를 해줘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자, 참치 쿼터제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참치가 뭐지? 쿼터제가 뭐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요게 참치예요. 참치. 요런 참치도 있고요. 참치. 참치가 있는데 이 참치가 요렇게 생긴 물고기죠. 이렇게 생긴 물고기인데 쿼터제는 뭐냐? 쿼터제는 이렇게요. 한도량 이런 겁니다. 한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고기를 잡는데 어느 일정 수준까지 리미트 하겠다. 이게 쿼터제입니다. 쿼터제.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참치 쿼터제는 참치의 무분별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포획, 잡다라는 뜻이에요. 생각 없이 마구마구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어획량, 잡는 양을 국가별로 정해놓은 제도이다. 리미트하는 거. 한국은 참치 어획량이 매우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연안, 한국에 가까운 바다예요. 한국에서 가까운 바다에서는 참치가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형이죠. 과거에. 과거에 그랬습니다.
최근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 연안에 유입되는 참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변했죠. 참치가 많아졌어요. 쿼터제 때문에 그물에 걸린 참치를 대부분 바다에 버리고 있다. 쿼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별 개체수 증감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 뭐예요? 상황이 변했다. 상황이 변했어요. 이게 여기를 읽어보면은 옛날에는 한국 연안, 한국에 가까운 바다에서 참치가 많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리미트를 시켜놨어. 그런데 지금은 참치가 많아졌어. 그러면은 모디파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증감을 반영한 변화죠. 증가와 감소의 변화죠. 변화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정. 그죠? 조정은 어드저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드저스트먼트예요. 이 조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리미트 했던 것들을 모디파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수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수정. 모디파이. 이렇게. 리미트했던 쿼터제를 수정해줘야 된다. 요 말만 알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 보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황이 변했으니까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 요 말만 찾으면 되겠죠.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도입이라는 말도 쓰도록 합시다. 도입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introduce가 되는데 가지고 와서 쓰다. 무엇을 가지고 와서 쓰냐? 제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 시스템을 도입하다, 제도를 도입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대책을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는 조정이라는 말과 수정이라는 말을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휘가 중요해요. 잠깐 봅시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와 편리함이죠. 편의점 할 때 편이에요. 편리죠. 편리. 편리하다. 혜택을 베네피트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획기적인 혁신이라도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외면당하기 쉽다. 선생님 하지만 나왔어요. 네,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어요. 자, 획기적인 혁신이라도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외면당하기 쉽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뒤에 설명을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초창기 전기자동차는 전기로 오래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 낯설고 불편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반대로 전자칠판과 전자펜처럼 대단한 혁신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고객에게 익숙하고 간단해서 환영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제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문. 근데 요거를 잘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자 여기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외면당하기 쉽다. 외면당하다라는 것은 아, 나 너 싫어. 나 너를 안 볼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고객에게 낯설고 그다음에 반대로 익숙하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 이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어렵다의 반대 쉬우면 그죠? 그다음에 외면당하기 쉽다. 싫어한다라는 뜻이죠. 싫어한다. 내 반대말은 고객이 좋아한다. 그죠? 자, 이게 낯설고 어려우면 싫어한다. 반대는 익숙하고 쉬우면 좋아한다. 이런 거죠. 그죠? 요걸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좋아하면 성공하는 거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대. 이게 키워드죠. 쉬우면 성공한다. 고객들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 입문서가 작품의 역사적 배경, 작가에 대한 일화 등 독자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작품에 관한 이런 지식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앞에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술 입문서입니다. 예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술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모나리자 유명한 작품들이죠. 이런 것들은 백그라운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백그라운드 날리지 뭐 이런 것들 배경이죠.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요? 흥미가 있으니까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다음부터 중요하죠. 예술의 본질, itself. 자, 작품 그 자체에 있다. 이것을 얘기했고요. 작품 외적인 사실들보다 작품에 초점을 두고 포커스해요. 작품의 구성 요소, 표현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입문서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여기서는 요 배경, 백그라운드, 비하인드 스토리, 에피소드 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본질, 그 자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더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 좋아요. 그러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 에센스, 그다음에 itself, 작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설명을 볼게요. 본질 같은 경우는 에센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런 본질, 작품 그 자체에 대한 설명, 이게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작품 그 자체에 대해서 충실히 소개하는 예술인문서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많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점자 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아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점자 표기입니다.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letters, 문자죠. 문자다. 네. 그치. 자, 점자 표기의 위치, 방식 등이 제조사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품별로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라 시각장애인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가 여러 제품에 표기되고 있지만 아직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이 한하다라는 건 리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약품만 표기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관계기관은 더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점자 표기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더 많은 제품에다가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지막 문장에 이걸 좀 볼까요? 자, 지금은 제조사나 제품별로 달라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현재는 의약품만 그런데 더 많은, 다양한 제품, 다양한 상품, 다양한 상황에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이게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더 많은 제품을 다양한 제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 자기 길들이기는 동물이 스스로 공격성을 억제하고 친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호모사피엔스도 이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는 가설이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체격도 좋고 뇌의 용량도 컸지만 살아남지 못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서로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친화력을 무기로 살아남았다. 높은 친화력으로 더 큰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외부의 공격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 좀 보고 갈까요?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있는데 어디서? 자, 이 네안데르탈인이 힘이 더 셌대요. 힘이 더 셌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더 똑똑해 보이죠? 스마트. 똑똑해 보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얘가요, 뇌가, 뇌가, 뇌가 더 컸다고 그럽니다. 뇌가 더 컸어요. 이 뇌가 더 크다는 거는 뭐냐면, 똑똑하다라. 더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거고요. 하지만, 얘가 이겼죠. 위너. 얘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냐? 자기 길들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함께 있고요. 얘네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길들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길들이기는 친화력을 높이는 거죠. 함께하는 느낌. 친해지는 능력이에요. 친해지는 능력. 이거를 요즘도 많이 씁니다. 아, 저 사람은 친화력이 좋아. 금방 친구가 돼.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이런 것들이요. 사회성, 친화력. 이렇게 얘기하고. 친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죠. 호모사피엔스는 이것을 생존 전략으로 했고요. 그 다음부터 네안데르탈인이랑 비교를 합니다. 얘네들은 뇌의 용량도 커서 똑똑하고 체격도 커서 힘도 좋았지만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이겼습니다. 높은 친화력으로 더 큰 집단을 형성해서 결국에는 승리했다. 환경에 적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높은 친화력 덕분에 생존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정치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파라고 했는데 이 좌파를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진보죠.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레시브고요. 우파는 기억이 안 나네. 진보. 이게 알았었는데. 보수.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예요. right예요. 우익.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left wing. 좌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있고요. 이거 중도가 있어요. 중도. 중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중도가 있냐면, 임준 씨 같은 중도가 있습니다. 임준 씨 같은 중도가 뭐냐면, 임준 씨는, 이번에 무슨 사건이 있어. 사건이 있으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자, 이번 사건. 근데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있어. 다른 사건이 있으면, 이번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요. 또 다른 사건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다른 문제니까. 다른 문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좌파인 사람, A라는 사람은요, 무슨 1번, 2번, 3번, 4번, 무슨 사건이 있어도, 야, 무조건 레프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무조건 라이트야. 근데, 임준 씨는 뭐냐면, 자꾸 바뀌어요. 이번 affair, 이거, 이번 액시던트,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임준 씨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항상 여기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둘 다 맞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빨간 중도가 있고 파란 중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임준 씨를 막 욕해요. 야, 너는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냐? 이게 맞다고 그랬다가 저게 맞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욕을 해. 실제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 중도도 욕을 해요. 야, 너는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너는 뭐 생각이 없냐?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 중도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봅시다. 뚜렷한, 확실한, 확고한, 분명한 신념이 없어. 생각이 없어. 뚜렷한 신념 없이 사안, 이벤트예요, 이벤트. 네? 어떤 안건, 태스크에 따라서 의견을 바꾼다는 인식 때문에 중도층은 부정적 존재로 여겨진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 그러나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나 나왔어요. 이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다. 주관 없이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쟁점에 대해, 자, 이 사안과 쟁점,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이런 거예요. 문제. 쟁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하고 플렉시블이에요. 플렉시블. 융통성 있는 거죠. 소프트하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사고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오브젝티브예요. 오브젝티브. 중도층의 의견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이끄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도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떤 거예요?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중도층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좋은 거 찾으면 돼요. 좋은 거. 중도층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문제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정치에 대한 그 어휘 같은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재 복원 작업은 복원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제 문화재 복원 작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문화재가 여기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렇게 깨졌어. 그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깨진 상태로 어, 전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원이라고 합니다. 복원. 어? 복원을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복원한 거는 너무 어색하잖아. 그죠? 너무 자연스럽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기술이라는 거죠. 대단한 기술, 그죠? 그리고 옛날의 모습 그대로를 만들어야죠. 괜히 막 멋있게 여기다가 막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손잡이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어려운 작업이에요. 어려운 작업인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와, 여기 보면은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갔죠. 요즘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면 3D 프린터, 그렇죠? 3D 프린터로 해결합니다. 대단한 기술이 들어와서. 자, 가봅시다. 문화재 복원 작업은 복원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로 손상, 데미지를 입지 않아야 한다. 그죠?
이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측정으로 복원할 부분을 원래 모습과 동일하게 똑같이 계속 나오죠. 동일하다. 만들어내는 것이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최근 3D 스캐너, 3D 프린터가 등장하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정밀하고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다. 가능해졌다. 이렇게 있겠습니다.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서 어렵다. 어렵다는 말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을 좀 일찍 하면 안 될까요? 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야? can't, 그죠? can't. 그럼 쉽다는 can이네? You can. 쉽다 찾아봐요. 쉽다. 수월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해졌다. 옛날에 어려웠어요. 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요즘은 쉬워졌어요. 다행히. 첨단 장비, 3D 스캐너, 3D 프린터가 있어서 문화재 복원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수월해졌다. 쉬워졌다. 아, 요거를 얘기 안 했구나. 쉽다를 땡땡하다라고 바꾸면 수월하다입니다. 수월하다. 오케이. 됐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 수월해졌다. 근데 이 다른 것들이 다 아니어가지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데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다, 수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원 작업은 어렵다. 네, 3D 스캐너가 있어서 프린터가 있어서 할 수 있다. 가능해졌다. 그거를 수월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기는 주변 사물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 햇빛, 바람 등에 의한 접촉도 주요한 촉각 경험이 된다. 그중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은 사랑, 유대감, 신뢰감 등 유아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이 보면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각 능력.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피부 접촉은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뭐야? 지각 능력 발달하고요. 정서 발달하고 사회적 발달하고 지능 발달도 하네요. 뭐가요? 촉각 경험. 그다음에 피부 접촉 뭐 이런 거요. 피부 접촉. 뭐요? 접촉 같은 게 촉각 경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을 하게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 똑같은 말로 촉각 경험이 중요하다.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더듬고 만지다, 촉각 경험, 바람 햇빛, 촉각 경험, 이런 것들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지능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지각 능력 발달. 자, 나무에 붙어 자라는 버섯을 보면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요거부터 볼게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 짠!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생이라고 해요. 기생. 기생하다. 기생. 우리 자연계 에코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공짜. 노력을 안 해. 이걸 빨아먹어요. 얘네들을. 빨아먹어. 그래서, 야, 이 노력도 안 하고, 이거 양분을 빨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하지만 나왔어요. 네네네. 하지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섯은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이죠.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존재이다. 예, 있겠습니다.
왜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자리를 옮겨 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뿌리로 소통하며 위험에 대비한다. 뿌리로요. 뿌리로 다른 나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뿌리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어? 이때 뿌리가 짧아서 서로 닿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머, 나는 전달할 수가 없어. 어떡해? 이렇게요. 그때 실처럼 뻗은 버섯 균사체가 메시지 전달을 제시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버섯 균류를 숲의 통신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짜잔! 이 나무 뿌리보다 얘네들이 기가 막히게 길어요. 그죠? 나무 뿌리는 이렇게 가는데 이 버섯 균사체는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통신망,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뭐예요? 버섯은 숲에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준다. 나무들의 정보 교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통신망 하고요. 정보 교환을 돕는 이것만 알면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 어, 하나 더 봅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라는 거는 이제 사망, 부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하지만이 나왔어요. 새 법안은 원래 안건보다 처벌의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반쪽짜리. 반쪽짜리라는 말이 있는데 어딘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반쪽짜리라고 얘기합니다. 반쪽짜리. 그래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뭔가 부족한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이 미뤄지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던 본래의 취지,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이다. 보면요. 아이고, 여기요. 여기는 반쪽짜리가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새 법안은 반쪽짜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법안은 미흡한 점이 있다. 미흡하다라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다. 우리 이거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신문 기사 제목 그 설명하는 거 있죠? 거기서 미흡, 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 법안은 반쪽짜리다,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지막 쓰기 부분을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요즘은 AI 많이 나왔죠.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나와서 좋죠. 챗 GPT 이런 거 쓰고 있죠. 저도 이거 쓰고 싶은데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AI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AI가. 근데 AI가 나왔으니까 이제 인간은 필요 없다. 맞아요? 인간은 필요 없다. 어? 인간. 그래서 일부 인간은 필요 없다. 일부 인간은 필요 없다. 이건 맞아요? 어쩌면 맞죠. 어쩌면. 자, 저는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카페 직원이 원래 두 명이었어요. 알바생이 두 명. 근데 이 두 명이 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사실이야. 그죠? 한 명은 뭐냐? 키오스크. 영어로 못 쓰는데, 키오스크 한 명, 아니, 한 대, 그 다음에 알바 한 명. 이거면 충분합니다.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이걸 만들면 돼. 음료를 만들면 돼.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AI, 아니, 물론 이거는 AI는 아니고 기계죠, 기계. 기계인데, 기계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명을 잘랐어요. 잘랐는데, AI는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AI와 로봇이 세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이런 앞선 기술이 적용되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적용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야기, 코즈. 일으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일으키고 있다. 발생시키고 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글을 써라. 자, 이거는 AI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주의할 점.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제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AI가 뭐예요? 상담도 하죠. 상담.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술도 쓰고요. 뭐 문학, 리터러처, 문학 작품도 써요. 시, 소설도 씁니다. 문학 작품. 근데 이런 것까지 한다고 생각하면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죠? 단순하게 써야 돼요. 단순하게. 자, 봅시다. 로봇 때문에 사라질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로봇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남게 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봤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요거에 대한 글을 써볼 텐데, 이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도입, 발전했다, 사라질 직업, 살아남을 직업. 로봇 때문에 편리해졌죠.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인트로가 될 거예요. 인트로. 그 다음에 바로 같은 단락 안에서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대체 가능한 업무, 어떤가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자리.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다음에 단순한 사무직,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작업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직업은 뭡니까? 자, AI가 대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감성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직업. 예를 들어서 예술, 디자인, 문학.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I가 대신할 수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못한다고 합시다. 못한다고. 예술, 디자인, 문학은 못한다. 심리상담도 못한다. 사회복지사도 못한다.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 인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가 뭐냐? 저는요,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꾸 인간 vs 로봇, AI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vs야? 인간 플러스지. 플러스 로봇 AI죠. 그죠? 함께 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인간 use 로봇. 이게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전한다.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로봇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로봇의 도움을 받는 거죠. 로봇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하지만 그래도 요건 사실이에요. 요거. 제조업이나 사무직이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기업에서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줘야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없어진 일자리는 채워줘야 된다. 요런 정도로 써보면 되겠어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로봇을 활용한다. 이용한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죠. 여기서 발전한다, 편리한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정부에서는 뭐 해야 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효율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간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자, 이런 문장들은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외우세요. 외우시면. 완전히 똑같이 외우지는 않더라도, 아, 나 이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외우세요. 왜냐면, 다른 주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외워두면.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은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들은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사무 업무에서의 데이터 처리나 문서 작성과 같은 일들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살아남을 직업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창의성, 감성, 사회적 관계 등은 로봇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예술, 디자인, 문학에서 인간의 역할은 특별히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서비스 업무에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 사이의 소통과 따뜻한 인간적 관계가 필요한 직업들도 로봇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얘기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여 로봇과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죠? 협력이라는 말이 이제 키워드가 되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활용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줄어드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로봇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로봇 기술의 발전 또는 뭐 AI의 발전이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해요? 아니죠. 정부와 기업이 그렇지 않게 그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죠.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 요것도 카피를 해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수업이 끝났는데, 여러분도 저도 이제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53번, 54번 카피를 해야 되겠죠? 카피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내일 시험인데 빨리 자야 돼요. 자지 마요. 자지 말고 숙제하시고요. 저한테 다 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따로 인사할 기회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해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주무시겠지만, 지금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시험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험 잘 봐요. 네. 네.